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지방정부와 지방국유기업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색 코뿔소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지방정부와 융자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지방국유기업을 살펴보겠는데, 이 지방국유기업 중에서도 이 건설업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관련된 GDP가 약 29% 정도 차지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비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문제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들이 이번에 헝다 사태를 통해서 그 실상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1억 채 정도가 빈집입니다. 그리고 그 1억 채 중에서 절반 정도가 주인이 있고 절반 정도는 주인이 없습니다. 짓고 있는 것이 약 3천만 채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전부 이제 건설사가 떠안고 있는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그 부채를 통해서 중국 GDP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이제 기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중국 정부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는 이 그림자 금융이 여기에는 또 상당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회색 코뿔소의 하나의 뇌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사회주의 이 정부의 하나의 좀 아킬레스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 중앙정부하고 중앙국유기업은 잘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방에 대해서는 이 지방성이 약 한 31개 정도 되는데 상당히 그 분권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분권적이란 얘기예요. 어떤 것은 중앙 집권적이고 어떤 것은 지방 분권적인데 경제 분야가 특히 지방 분권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이 지방 정부에 어마어마한 부채가 지금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지방 국유기업들은 거의 사형기업과 다를 바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인은 물론 이 그 지방 정부이고 국가이지만 그러나 관리가 상당히 소홀합니다. 지방 국유기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방 국유기업에 대한 디폴트 사태가 아주 조를 잇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시키고 있고 이제 그 정부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민영화를 시키고 있고 또 부도가 나고 있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중에서도 칭화윤이나 육메이나 화천그룹 같은 경우 이런 데도 지금 디폴트가 지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지방 국유기업의 이제 큰 하나의 그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국유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주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형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 아마 이런 인상이 좀 깊습니다. 중앙국유기업은 이 국무원에서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앙국유기업 한 이제 97개 그리고 또 한 13,000개 정도 됩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 동안 나오는 그 이익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480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진핑의 큰 힘이고요. 또 이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1대1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 국유기업은 지방 경제를 이제 책임지는 곳인데 이곳은 또 최근에 발표된 자료로는 한 26,700개 정도 되는데요. 이곳은 관리가 매우 소홀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디폴트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지방 국유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 국유기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도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29%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건설과 관련한 분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지방국유기업의 부채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지방국유기업 중에서도 부동산 개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이 부동산 개발사들 중에는 또 이제 민간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굳이 지방국유기업이라고 쓴 이유는 다른 여러 지방국유기업들도 지금 많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은 지방국유기업의 부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요, 예를 들어서 건설 GDP가 29%라면 일반 제조나 수출 이런 것들이 한 71% 되겠죠. 그리고 첨단 제조 쪽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많은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중국 경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건설 경기 약 29% 차지하는 이 건설 경기의 그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요, 중국 GDP에도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그 실상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지방정부와 융자 플랫폼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 지방국유기업의 부채, 그 다음에는 이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하는 특히 그 중에서도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방정부와 융자 플랫폼을 좀 이해했으면 하는데요. 먼저 중국은 중앙정부와 이 지방정부가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히 잘 분리가 되어 있어서 거의 이제 분권화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1994년도부터 이러한 제도가 강력하게 시행이 됐는데요. 분세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나누어 가짐을 통해서 이제 각각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75%가 중앙으로 가고요. 25%가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6대4로 60%가 중앙으로 가고 40%가 지방에서 이제 그 재정 운영에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지방에서는 별도로 형성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한 80% 정도가 토지 양도대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지방 정부의 수입의 약 26.5% 정도가 이 토지 양도금입니다.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죠. 장기로 뭐 한 50년 또는 한 70년 정도를 이렇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26.5%인데요. 이게 2010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더 비율이 높아져서 한 30에서 40% 사이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부터 부동산 개발이 시작됐으니까 그 이후에 10년 동안은 이 부분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자료라는 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관리할 때요, 이 두 가지로 관리를 합니다. 하나는 경제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재정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경제 성장을 얼마나 지방정부가 이뤘느냐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수가 어떻게 조달되는가를 가지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에 있는 그 책임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이 경제하고 재정, 이 두 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해서 이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을 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사회 안정입니다. 이것은요,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 지방 정부의 이 책임자는 거의 매장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회 안정입니다. 소요 사태가 한번 일어났다 하면은 아주 이것은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공산당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공산당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는데
이제 그 하나의 큰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이 눌려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은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회 안정을 사실은 이 경제나 재정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방 정부 입장에서 이 경제하고 재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1994년도부터는 이 분쇄제를 택하면서요, 지방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채권 발행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꾸준히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도 이루고 재정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해외에 나아가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 이것만이 이제 방법인데, 여기에도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방 정부에서 이제 하나의 꾀를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 융자 플랫폼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 융자 플랫폼을 세우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중국어로는 핑따이공스라고 합니다. 하나의 지방 정부에서 지방 국유 회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핑따이공스 융자 플랫폼입니다. 이름도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도시 투자 회사, 자본 투자 회사,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가 6,576개가 됩니다. 그리고 현 이하로 4,76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무수히 많은 국유 기업들을 이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경제 성장의 이 주축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민간 기업들을 이제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주축이 되겠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지방 정부가 지방 융자 플랫폼을 통해서 건설 경기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여기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죠. 그리고 또 재정도 여기에서 이제 조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자신의 손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큰 게 이제 의자기업 유치고요. 또 민간기업 잘 하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와 같이 건설을 통해서 이제 GDP를 신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핑따이공스는요, 지방 융자 플랫폼은 지역 개발을 위해서 세워진 국유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요, 재무구조를 보면은 국유개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의 자본금 역할을 합니다. 자본금 역할을.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각종 지방 공공건설과 또 부동산 개발 등의 이제는 건설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지방 공공건설 인프라 투자죠. 인프라 투자를 하고 또 부동산 개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 지방 융자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994년도부터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경에 이르러서는요, 이러한 핑따이공스가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좀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러한 회사이다, 이런 형태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2015년도에는 이 중국 정부에서 이 핑따이공스를 통한 부채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2015년도부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핑따이공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 핑따이공스를 통해서 지역개발도 하고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역개발도 하고 이러한 이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정부에서는요, 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지방 공공건설, 교량, 항만, 철도, 고속도로 이러한 공사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중국 전역에서 이러한 공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이제 그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고 세수도 거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을 할 때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이 담보로 지방 정부에서 토지를 담보로 제표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회사채를 통해서 마음껏 자금을 조달해서 중국 전역에서 이러한 인프라 건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융자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위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2개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개발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토지를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판매를 지방 정부에 사는데 이러한 작업을 모두 융자 플랫폼에서 융자 플랫폼과 함께 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융자 플랫폼하고 지방 정부하고는 이 회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다른 주머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토지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토지를 분양을 합니다. 말하자면 토지 그 사용권을 장기 사용권을 주는 거죠. 50년 또는 70년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이 토지를 분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핑타이 공수에서는 많은 이제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작업을 하면서 토지 이 분양 대금을 극대화시켜서 이제는 이렇게 개발사들에게 부동산 개발사들에게 이것을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토지 분양 대금으로요, 이제는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이러한 그 회사채에 대해서 이자도 지급하고 또 상환 기일이 오면 상환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현실이 이제 된 것입니다. 2008년도에요,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도 이때 큰 타격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때 이 핑타이 공수를 통해서 대대적인 인프라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중국 경제가 이 세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때 서브프라임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인프라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통해서 중국은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것은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역이 하나의 이러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지방 정부가 굉장히 올인해서 하듯 하는, 말하자면 지방 공공건설과 또 부동산 개발해서 토지를 계속 분양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때 2008년도부터 그러니까 한 2010년대죠. 2010년대 이때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좀 딸리죠. 국유기업 금융기관에 있는 그 대출이나 회사채 이것만 가지고는 이것을 감당이 안 돼서 이때 그림자 금융이 많이 여기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요, 제2금융권의 이러한 그 대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회사채도 있고요, 신탁도 있고 유탁대출도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자산관리 상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투자신탁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금은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한번 이러한 것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국유 금융기관에서 꾸어온 돈은요, 문제가 나더라도 그 국유기업이 손해보면 돼요. 그런데 외국에서 꾸어온 돈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얘기한 이 그림자 금융, 제2금융권으로부터 조달된 이러한 회사채는요, 중국 정부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많은 자금들이 해외에서는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그림자 금융, 중국 자체 내에 있는 이제 제2금융권으로부터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는 이것은 소요 사태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후에 좀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정부에서 2018년도에 밝힌 이제 그 부채가요. 지방 정부에서 16.5조 위안, 이거 위안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13.4조 위안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29.9조 위안, 약 30조 정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융자 플랫폼 부채가 빠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밝혀지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이 융자 플랫폼 부채를 넣었고 또 어떤 데는 이게 빠져 있고 이게 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융자 플랫폼은 지방 정부가 아니라 지방 국유기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융자 플랫폼 부채는 빼고 이제 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융자 플랫폼 부채랑 함께 넣어야 되거든요. 이걸 함께 넣었을 때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는 지방 정부의 부채가 16.5조가 아니라 54.5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기관에서는 이보다 좀 작고 그래요. 저는 제일 큰 것만 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잡힌 부분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얘기한 54.5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의 차이가요, 이게 38조인데 이게 바로 융자 플랫폼의 부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융자 플랫폼의 부채를 또 발표한 그러한 자료가 좀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2010년도에는 융자 플랫폼 부채가 5조 위안이었다. 이거 다 위안입니다. 말하자면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그때는 5조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가서는 53조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이것을 우리나라 원화로 한번 따져보면은요, 53조 위안 곱하기 환율 한 180원 잡으면 요즘은 200원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9,540조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GDP가 2,160조거든요. 한 2,000조 됩니다. 이것도 지금 환율 1,200원 잡았을 때 2,160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919조예요. 우리나라 그 GDP가. 그런데 달러로 해가지고 제가 환율을 하다 보니까 2,160조가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 1,919조인가 이렇게 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조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GDP의 약 10배가 중국 GDP입니다. 2경 1,000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핑따이 공수의 이 부채가요, 9,540조면은 우리나라 GDP의 4배가 됩니다. 4배가. 그리고 중국 GDP의 한 44%가 됩니다. 그러면 이 44%는요, 이게 그냥 10년을 좀 나눠보면은요, 10년을 나눠보면 약 4.4%가 매년 이 지방 공공 건설을 통해서 이제 발생한 GDP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이렇게 GDP를 끌어올리는 GDP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안에는요, 그림자 금융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발생한 어마어마한 사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헝다 사태입니다. 2021년 9월부터 해서 11월, 12월 거치면서 이제 헝다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시진핑의 큰 하나의 그 패착일 수 있습니다. 그게 3도 홍선이라고 그러는 것인데요. 이제는 샤오캉 사회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동산을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3도 홍선을 제시했는데 세 개의 기준을 이제 정하고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이제는 그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헝다 건설이 여기에 이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헝다 건설이 부도가 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중국에 있는 이 그 부동산 개발사들이 지금 그 지난 1년 동안 21개의 그 아주 큰 부동산 개발사들이 부도가 났고, 그리고 CNN에서는 5분의 1 정도의 부동산 개발사들이 이제 도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골드만 삭스에서는 3분의 1 정도의 부동산 개발사들이 부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마어마한 사태인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개발사들에게 1조 위안 정도의 자금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 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은 크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감추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비상이 걸린 곳이 이제 지방정부입니다. 말하자면 이 헝다 사태로 인해서 이 부동산 개발사들이 이제는 선분양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동산 개발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를 이걸 부동산 개발사들이 사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사가지고 이제 이 이자를 갚고 상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지방 공공건설에 투자된 돈이 얼마나 많냐? 이게 지금 9,500조가 된다는 거예요. 9,500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자를 내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 토지를 팔아가지고 운영되는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약 400여 곳이라고 합니다. 시 중심으로 했을 때 400여 곳이 이 토지 분양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게 지금 중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지금 이제 거의 이 디폴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도 이제 디폴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해외 외신들은 지금 중국은 지금 큰 문제가 터졌다. 이 지방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디폴트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 중앙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주로 이 회사채 발행을 해서 이것을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 회사채를 구매한 데가 이제 그 은행이 있고요, 국유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국유 기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림자 금융입니다. 해외 자금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금융기관이나 국유 기업은 중앙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홀딩을 좀 시키면 됩니다. 상환도 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또 이자율도 뭐 낮춰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림자 금융하고 해외 자금은 이게 안 통합니다. 그런데 해외 자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금융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중국 정부에서는 시진핑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 이제 보전을 해주든지 어떻게 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중국에 있는 지방 정부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자금이 없어가지고요, 운영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시 기준으로 약 한 400여 개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시진핑이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한번 또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공공건설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투자, 이것을 통해서 GDP에 또 많은 영향을, GDP에 많은 그러한 기여를 하였다. 자, 그런데 그 기여는 어떤 기여냐? 전부 부채를 통한 하나의 그러한 기여이다. 하나의 그 GDP 창출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는 이자를 지금 지급하지 못해서 이제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환도 해야 되고 이자도 지급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이 꺼지거나 하면은 이제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